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품격과 따뜻한 인간미에 열광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외교 무대 뒤편 베트남 하노이의 낡고 소박한 골목 식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여준 진솔한 행보가 현지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강대국의 위엄을 넘어 겸손함으로 베트남 국민들을 완벽하게 감동시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 그 가슴 벅찬 현지 반응과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빛나는 국격과 전 세계 생생한 현지 반응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국을 방문한 일국의 정상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삼엄한 경호 통제된 거리 도로를 가득 채운 검은색 방탄 차량 행렬, 그리고 철저하게 짜여진 동선 속에서 움직이는 딱딱하고 차가운 권력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며 글로벌 슈퍼파워로 자리매김한 강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 위전의 규모는 감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자신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발전의 롤모델이자 문화적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3일 저녁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하노이 한복판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 외교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베트남 현지인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은 수백억 원이 들어간 으리으리한 황금빛 만찬장이 아니라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매연과 오토바이 소리가 가득한 하노이 구시가지의 작고 허름한 쌀국수집에서 그 진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명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하노이 시민들의 영혼이 담겨 있다는 호안기엠 호수 근처 딜리에트 거리 40번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육수를 끓이며 서민들의 허기를 달래온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티에우 반 무이 씨가 운영하는 리꼬옥 스쌀국수와 볶음밥 전문점입니다. 무이 씨의 일상은 매일 새벽 3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신선한 소뼈를 고르고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를 배합하여 맑고 깊은 국물을 우려내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식당이 생기고 사라지는 하노이의 치열한 상권 속에서도 무이 씨의 식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손님을 향한 진심과 타협하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4월 23일 저녁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들른 현지 서민들을 위해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하던 무이 씨의 식당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질 듯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바로 이 식당에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방문 시각을 불과 2시간 남겨둔 시점에 떨어진 날벼락 같은 통보였습니다. 티에우 반 무이 씨는 당시의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환희가 뒤섞인 감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호안기엠 주변을 산책하신다는 뉴스는 온종일 베트남 방송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시내에 널리고 널린 최고급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다 제치고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우리 같은 서민들의 낡고 비좁은 식당에 오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를 호령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 가게에 허름한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라니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초일류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막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는 베트남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아시아의 자존심이자 절대적인 동경의 대상입니다.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이 매일 한 끼를 때우는 골목 식당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18년 동안 묵묵히 뜨거운 불 앞을 지켜온 무이 씨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기적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 방문 소식을 접한 무이 씨는 즉각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까지 전 직원을 총동원해 식당 바닥을 수십 번이나 쓸고 닦았고 냉장고를 전부 뒤져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고기와 채소만을 골라내며 역사적인 귀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내 평생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고 전 세계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타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하게 되면 식당을 통째로 빌리거나 주변 일대의 교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식당 안에 있던 기존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외교적 관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해외 순방을 할 때 수백 명의 경호원이 거리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풍경입니다. 무이 씨 역시 한국의 경호팀이 도착하면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먼저 도착한 대한민국 측 선발대와 경호팀이 남긴 당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가게의 모든 영업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밥을 먹으러 온 평범한 시민들의 소중한 식사 시간을 절대로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는 일반 손님들과 똑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식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손님을 내쫓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티에우 반 무이 씨는 그 순간의 감동을 회상하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식당 안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하러 온 현지 손님들이 꽤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건장한 한국 경호원들이 들어왔을 때 다들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며 잔뜩 긴장해서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저 들어오는 손님들의 동선만 조금 조율해달라고 식당 측에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무이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1인자가 그것도 타국 땅에서 길거리에 먼지를 마시며 현지 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수를 먹겠다니요. 과거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했을 때 거리를 싹 비우고 주변 상가들까지 문을 닫게 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던 우리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 강국 선진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품격이자 그릇의 차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권위와 특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조용하고 따뜻하게 스며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세심한 배려는 베트남 국민들의 자존심을 깊이 지켜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경 드디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이시의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국빈 만찬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신 기름때 묻은 낡은 벽걸이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돌아가는 하노이 골목 식당. 그곳에 놓인 붉은색 플라스틱 의자에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식사하던 베트남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방에 있던 티에우 반 무이 씨는 18년 동안 수십만 그릇의 쌀국수를 끓여낸 자타공인 베테랑 중의 베테랑 요리사였지만 그날만큼은 주방에서 무거운 국물솥을 쥐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베트남 요리의 정수와 문화를 직접 평가받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시험 무대였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의 미식 문화를 가진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롭고 고급스럽겠습니까? 과연 우리 서민들의 투박하고 소박한 쌀국수와 볶음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높은 입맛에 맞을 수 있을지, 육수가 너무 짜지는 않을지, 볶음밥이 덜 익지는 않았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정성과 혼을 쏟아부어 완성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쇠고기 쌀국수 2그릇과 바삭하게 볶아낸 볶음밥이 조심스럽게 대통령 내외의 테이블에 올려졌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무이 씨와 식당 직원들의 눈앞에 곧이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깊게 떠서 맛본 이재명 대통령이 윤을 지그시 감더니 고개를 아주 크게 여러 번 끄덕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국수를 크게 집어 올린 대통령은 한국의 먹방을 보듯 너무나도 맛있게 국수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혜경 여사 역시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 냄새에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환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너무 맛있다는 감탄사와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 끄덕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18년 동안 매일 새벽 무거운 뼈를 고르고 뜨거운 불기둥 앞에서 땀을 흘리며 버텨온 제 인생의 모든 고생과 서름이 그 한 번이 끄덕임으로 완벽하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으리으리한 프랑스 요리나 궁중 요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저희의 서민적인 전통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게 즐겨주시고 존중해주시는 그 위대한 모습에 저는 주방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폭풍 같은 감동은 식사가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다시 한번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과 나아가 베트남 전체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주방 쪽으로 다가와 고생한 식당 직원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땀범벅이 된 티에우 반무이 씨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통 권력이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밥만 먹고 매정하게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우리 베트남의 관리들조차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고 더러운 주방 앞까지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정말 최고로 맛있는 식사였다고 수고 많으셨다며 그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먼 나라의 호화로운 귀빈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노이 골목을 사랑해 온 따뜻하고 정 많은 이웃집 어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이재명 대통령은 식당 한편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무희 씨의 4살배기 어린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경호원들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는 무희 씨 가족을 향해 먼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마침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그 짧고 위대한 순간에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티 없이 맑은 미소로 제 어린 아들을 직접 품에 안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찍어주신 그 귀중한 사진 한 장은 이제 우리 가문 대대로 물려줄 영원한 가보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크면 아빠가 끓인 국수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드시고 널 안아주셨다고 떳떳하게 말할 것입니다. 강대국의 지도자가 현지 평범한 길거리 식당 주인의 어린아이를 스스럼 없이 자신의 품에 안고 땀을 흘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 이 기적 같은 한 장의 사진은 그날 밤 베트남 전역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은 그 어떤 거창한 외교 프로젝트보다도 더 강력하게 1억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자리를 떠난 후 딜리에트 40번지 주변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하노이 구시가지의 이웃 상인들과 경쟁 식당 주인들 친구들, 심지어 멀리 시골에 사는 소식을 들은 친척들까지 무희 씨의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오고 앞다투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에게 그날은 단순히 장사가 잘된 날이 아니라 제 비루했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게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위대한 선진국 한국 대통령이 다녀가며 맛을 인정한 식당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은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동네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에 대해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을 질투하고 깎아내리기 바쁜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조차 이번 일화 앞에서는 충격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한 유력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총리였다면 경호 문제로 절대 길거리 식당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저런 당당하고 서민적인 외교가 진짜 소프트 파워다라며 패배를 인정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도 우리 주석이 하노이에 갔을 때 거리를 통제해서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과 너무 비교된다. 한국의 문화적 힘은 저런 인간미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며 경악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연일 이 쌀국수집 방문 스토리를 대서특필하며 한국의 국격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한 베트남 유력 매체는 돈과 힘으로 군림하는 제국주의적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적 존중과 인간애로 다가오는 진정한 선진국의 표본을 대한민국이 보여주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피가 끓어오르고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로 무심코 지나치는 국가 정상에 딱딱해 보이는 외교 순방 그 이면에는 이토록 타국 현지인들의 영혼을 깊숙이 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이끌어내는 감동적이고 위대한 순간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이 강해서 무기를 많이 가진 군사력이 세서가 절대 아닙니다. 타국의 고유한 문화를 가슴 깊이 존중하고 현지 서민들의 삶 속에 억지스럽지 않게 스스럼 없이 녹아들며 한치위 권위의식 없이 땀 흘리는 셰프의 손을 잡아주고 해맑은 현지 아이를 따뜻한 미소로 안아줄 수 있는 그 압도적인 인간적인 품격.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열광하고 코리아라는 이름 세 글자에 경이로운 찬사를 보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습하고 무더운 밤거리를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물들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소탈했던 쌀국수 식사. 이것은 그저 출출함을 달래기 위한 단순한 한 끼 식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도덕적이며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똑똑히 각인시킨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멋진 품격을 가진 나라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거울을 보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베트남 하노이의 낡은 쌀국수집에서 기적처럼 펼쳐진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감동 스토리 어떻게 보셨나요? 콧대 높은 서양 선진국들도 해내지 못한 진정한 외교의 정수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지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생생하게 그리고 가장 뜨겁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해외 곳곳에서 펼쳐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활약상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화면 아래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뜨거운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국뽕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터질 듯이 웅장하게 만들어줄 단언컨대 역대 최고의 국뽕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